자, 이번 시간은 등기 시스템, 등기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를 꽂아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187조일 때는 등기를 안 꽂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한 문제 나오고 또 하나 이 등기제도 전반입니다. 등기제도 전반에서 또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지난주에 한 거 하나, 이번 시간에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총 등기 시스템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해보면 이렇게 8가지입니다. 8가지 중에서 한 문항입니다. 한 문항. 그래서 혹자는 이걸 뭐 포기하고 가라 뭐 이렇게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2차 과목인 등기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2차 과목인 등기법하고 중첩이 돼 있어서 이 등기법에서는 이거 전체를 1년 동안 주무르게 되죠. 1년 동안. 민법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없으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1년 동안 할 거를 저는 1시간 정도에 이걸 끝내게 합니다.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끊고 갈 거예요. 자, 그 부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이 변동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등기요. 이때 첫 번째 볼까요? 교재 184페이지에 등기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가 효력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 과거에는요, 그 기억 보시면 방가로 2번에 기억을 보시게 되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뭐가 아니라고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발생 요건의 밑줄이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186조에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등기는 효력 무슨 요건이에요?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발생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립 요건이라고 돼요. 성립 요건. 등기를 해야 내 앞으로 소유권이 생기고 저당권 생기고 전세권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라고 돼요. 성립 요건.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 생기느냐? 과거에는 기억보세요. 과거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때 내 소유권을 내가 땅을 사서 내가 등기를 기재한 때 내가 저당권을 잡았어요. 그럼 저당권으로 등기를 기재한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그러는데 전산정보 처리 조직 이게 시스템에 도입이 되면서 접수한 때요.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이렇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등기법이 더 중요하고 민법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민법이 더 유의미한 거는 니은입니다. 니은에다가 별 2개 할게요. 그 니은이 바로 이거예요. 등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법 말소되었다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의 실익은 이거예요. 옆에 그 밑에 관련 판례라고 적어놓은 데 있죠. 그 판례 옆에 우측 여백에다 이렇게 조그만 여백에다 이거 하나 적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제주도에다 땅을 이렇게 2만 평을 사놨어요. 2만 평.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근데 이 땅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등기가 말소된 거죠. 등기가. 이 땅의 소유권의 뭐가요?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불법하게 원인 없이 제거되었다. 말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 말소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적법하게 불법한 절차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라고도 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불법하게 말소되었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뜻하고 동의어다. 아무런 원인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등기가 말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소유권은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가 이렇게 말소되었을 때 이 땅 소유권이 날아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그 자리에 있죠. 땅은. 그럼 뭐만 없어진 거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표상하고 있었던 징표, 등기만 사라진 거예요. 이때 등기가요. 만약에 이 등기가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소유권이라는 게 물권이죠.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등기가 존속 요건이면
등기가 존속 요건으로 작동을 하면 등기가 말소되면 이 등기가 말소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권도 저 소유권이라는 물권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등기가 무슨 요건이면 존속 요건이면 등기가 무슨 요건이면 존속 요건이면 이게 말소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즉 성립 요건이에요. 물권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일 뿐이지. 물권의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할 때 필요한 요건이고 뭐가 아니라고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니에요. 등기는. 구로 등기가 어떻게 돼도 말소돼도 제거돼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하게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되어도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사라진 게 아니라 뭐만 없어진 거예요? 등기부만 지워진 거예요. 소유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소유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뭐만 없어진 거예요? 등기만 없어졌다는 거죠. 등기만 이게. 왜 그러냐? 등기가 존속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소유권은 이 땅 2만 평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소멸하는 게 아니다. 소유권은 소멸하느냐 안 한다 이거죠.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조이팔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있다가 다단계 사업을 했다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갔어. 사망신고를 냈어요. 사망신고를 냈다 하더라도 그 양반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서류상으로 사망 처리한 거지 실제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류상으로 사망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징표는 아닌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이게 불법하게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만 없어진 거예요. 등기만 제거된 거지 소유권이 제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등기가 말소되어도 소유권은 소멸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면 이 땅에 저당권이 있었다고 해도 똑같다. 이 땅에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다. 저당권 등기가 있었는데 국민은행 앞으로 그 국민은행 앞으로 있는 저당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 말소되었다. 등기가 말소된 거죠. 그러면 등기가 없어진 거지 저당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다. 같은 맥락이다. 저당권은 저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이거죠.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물권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성립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존속 요건이면 등기가 존속 요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없어지면 이 소유권, 저당권 다 없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단어 하나 있어요.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헷갈리니까. 등기가 사라져도 물권은 안 사라진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가 사라져도 등기가 사라져도 등기가 뭐해도 사라져도 뭐는 안 사라진다? 물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물권은 안 사라진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가 사라져도 불법하게 사라져도 물권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양민이 한 말입니다. 양민이. 이 부분이 그래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1번은 이렇게 대체할게요. 이렇게 1번은 이렇게. 두 번째는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중으로 경유된 보존 등기. 그 위에 있는 거 판례 좀 한번 읽고 갈게요. 동그라미 2번 바로 위에 판례 있죠. 한번 볼까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없어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밑줄이요.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 말소된 등기 명의인 위에다 쓰세요. 최종 명의인.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 적법한 이 땅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 등기가 말소될 때 최종 명의자가 누구였느냐? 이게
강호동이었다. 그러면 강호동이 이 땅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왜? 말소될 때 명의자가 강호동이었다면 강호동이 있고다 이거죠. 그거 하나 기억하실게요. 말소뿐만 아니라 멸실도 똑같아요. 말소된 때 또는 뭐한 때, 멸실된 때, 불법 말소나 멸실도 똑같다. 멸실. 말소나 멸실도 동일하게 취급해요.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등기부가 누군가에 의해서 멸실되었다. 그래도 물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 하나 끝내게 하셨습니다. 등기가 말소되었으면, 등기가 말소되면 물권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회복등기 안 해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조이파리가 사망신고돼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사망신고돼 있어도 중국에서 골프 치고 있다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라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게 죽은 걸로 처리된 거지. 걔가 죽은 거 아니죠.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물권도 등기가 사라져도 물권은 안 사라지는 상태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중보존등기. 자, 이중보존등기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중보존이라는 뜻은 뭐래요? 보존등기가 몇 개로? 이중으로 적어져 있다는 거죠. 등기부에.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등기관의 실수에 의해서. 아주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부분 점검해 볼게요. 이 땅에 대해서 보존등기가 두 개가 이렇게 된 거죠. 보존등기가 두 개가 이거는. 이렇게 지우고 들어가죠. 100번지 땅 500평에 갑 앞으로도 보존등기가, 을 앞으로도 보존등기가, 이렇게 각각 보존등기가 이렇게 격려된 상황. 보존등기는 뭐예요? 최초로 소유권 취득했다고 표시해주는 등기. 그 등기를 무슨 등기? 보존등기. 그런데 이 보존등기가 된 게 갑 앞으로는 69년이고 을 앞으로는 72년이었어요. 보존등기가 된 게. 그럼 보존등기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을 때 어느 거를 소유자로,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이 오락가락을 했었어요. 어쨌든 땅은 하나인데, 지금 땅은 하나인데 주장하는 권리자가 두 사람이죠. 갑도 지 거라고 그러고 을도 지 거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다는 거죠. 등기관의 실수에 의해서. 그럼 누구 거를 보느냐? 종전에 우리 대법원은 등기가 이렇게 보존등기가 두 개가 꽂히면 땅은 하나에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가 실제 소유자다라고 판결을 했었어요. 실체에 뭐하는 거? 부합하는 등기. 실제 소유자를 가려라 이거죠. 실제 소유자. 이 땅이 누가 실제 주인인지를 가려내라 이거죠. 가려내라. 근데 이거를 실체법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체법설. 뭐에 부합하는 거? 실체에 뭐하는 거? 부합하는 땅.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이고, 만약 이게 을의 등기가 실체에 부합한다. 이게 실제 을 거였다. 이 등기는 잘못된 거였다.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무효라는 거죠. 이거를 실체법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실체에 부합한다는 건 뭐예요? 실질관계를 따져라. 실질관계. 근데 이 판례의 장점은 뭐냐면 실체에 부합하는 거. 실질관계를 따져주니까 실제 정의에 부합해요.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이다. 그럼 물걸로 판결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단점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 실체를 가려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 대법원 이거를 버렸어요. 이걸 버리고 나서 뭘로 바꿔놓냐면 절차법설로 판례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절차법설이란 무슨 뜻이냐면 먼저 등기된 거. 실체를 따지지 마라. 왜? 이건 너무 어려워.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가려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람도 죽었고 그다음에 이북으로 넘어갔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거 실체를 가려내는 일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소송이 질질 끌기만 하고 길어지니까 이 권리관계를 안정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야 이걸 이렇게 쫓다가는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이걸 버리고 빨리 법률관계를 안정을 하자. 그래서 이걸 버리고 어떻게 한 거냐면 먼저 등기된 거 선등기를 유효로 하자 이거죠. 선등기를 유효로. 먼저 등기된 게 유효이고 후등기 나중에 등기된 거를 어떻게 한다? 무효 처리해서 없애라 이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절차법설이라고 그래요. 절차법설은 절차에 있어서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 먼저 등기가 격려된 것 그거를 살려내고 늦게 된 걸 없애자 이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우리 대법원이 추구했던 실체를 밝혀내자라고 하는 실체법설의 관점에 섰다가 실체법설은 뭐를 따지는 거? 실체에 맞는 거 이걸 따져내는 거죠. 실체법설을 추구했다가 이걸 버려버리고 뭘로? 절차법설로 판례를 변경을 했어요. 그럼 절차법설은 뭐를 탐구하는 거예요? 먼저 등기된 거. 먼저 등기된 게 유효고 후등기는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빨리 법률관계를 안정하려니까. 그래서 현재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거를 무효다 이렇게 바꿔놔야죠.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도 무효예요. 그게 후등기면 이게 무효다. 뭐가 유효다? 선등기가 유효다 이거죠. 선등기가. 그래서 현재 우리 대법원이 이중 보존 등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다 이거죠. 절차법설을 취해서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후등기가 어떻게 해도 실체에 부합해도 그건 뭐가 돼요? 무효다. 이게 늦게 된 거잖아요. 늦게 된 거. 여기다 접목을 하면 갑의 등기는 69년, 을의 보존 등기는 72년이다. 그러면 이게 선등기죠. 선등기가 유효이고 후등기는 어떻게 돼요? 실체에 부합해도 이 후등기가 실체랑 맞아 떨어져도 이거는 후등기니까 유효, 무효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는 지금은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되면 간단 명료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단 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면 안 된다. 원인 무효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자, 밑에 니은 보세요. 니은의 A번의 별표. 동일인 명의의 이중 보존 등기 볼까요? 예외 없이 선등기만을 유효로 하고 후에 등기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오케이, 밑줄이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보존 등기는 이중으로 됐을 때. 자, 보존 등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실체에 뭐하는 등기? 부합하는 등기. 그 내용인즉슨 우측에 있어요. 우측에 동그라미 1번 밑에 관련 판례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그 관련 판례 옆에 여백에다가 적으세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뭐에 부합하는 등기?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적으시면 돼요. 밑에 관련 판례 1, 2, 3, 4 적어놓았죠. 그죠? 예, 그 내용 위에 제목을 적으시면 돼요. 제목을 적어 놓으시게 되면 그 몽땅 네 가지가 다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다라고 판시한 내용들이에요. 4번 밑에 5번도 하나 더 있어요. 좀 이따 또 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격려되었다. A에서 B 앞으로 이 땅 소유권이에요. 이 땅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소유권 이전이 무슨 서류였다?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이 격려되었습니다. 그럼 이 등기 자체가 서류 위조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이 등기는 원인이 흠결된 무효의 등기다라고 할 거예요. 이거 무효지. 맞죠? 조작된 등기야. 무효야, 무효. 그런데 B가 어떻게 했어요? A로부터 저 땅을 실제로 매매를 했어요. 10억 주고 이 땅을 매매를 했다. 나중에 땅을 뭐 하기로 했다? 매매를 하기로 했다. 매매를. 그런 일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왜 그러냐면 A가 B한테 너 내가 사기죄로 넣을 거야. 너 사기죄로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B가 뭐라고요? 그럼 내가 살게. 이거 땅 살게. 그래서 둘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위조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는 무효이지만 실체로 나중에 매매가 나중에 이루어졌죠. 나중에 매매라는 실체 관계가 형성됐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뭘로? 유효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그래요.
왜 유효가 된 거냐? 요거 자체 위조에 의해서 소유권이 경유됐을 때는 무효이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제 매매가 됐죠. 실제 매매가. 실제 매매가 되면 실질관계가 생긴 거죠. 실질관계가 생겨서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닌 뭘로? 유효로 되더라 이거죠. 유효로 되더라. 이런 등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그래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무효니까 위조돼서 무효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소유권 가져가야죠. 소유권 가져갔다가 매매했으니까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소유권이 와야 되죠. 이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등기를 뭐라고요? 유효라고 하면 되는 거죠. 유효라고. 야 갔다가 또 올 건데 뭘 그 번잡하게 그렇게 해. 그냥 이대로 더 유효로. 왜? 매매로 샀잖아. 이 등기가 유효로 바뀐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실체 관계에 매매가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가 실체 관계가 생겨서 무효였던 등기가 뭘로? 유효로 됐더라. 이런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오케이 1번입니다. 읽어볼게요. 매수인의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그럼 일단 무효죠. 무효. 그런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밑에다 뭐라고요?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가 실제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탈바꿈 된다. 이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녀 둘이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의장 결혼했어. 의장 결혼을. 그랬다가 의장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애정이 생긴 거죠. 애정이 생겨서 뭐 하기로?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한 의장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죠. 결혼할 의사 없이 한 거니까.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2, 3년, 4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서 우리 그럼 결혼할까? 그래서 혼인신고하면 그 의장 결혼한 게 뭘로요? 실체에 부합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자, 1번 됐고요. 두 번째 지문이요. 두 번째. 1번 동그라미요. 2번 동그라미. 3번 X.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3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1번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 이 A로부터 B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원인은 매매로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렇게 이전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유효죠.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A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사망자였다. 사자였다. 사자. 읽어볼까요?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 그럼 이건 일단 무효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니까 사자니까. 사자로부터 소유권 가져오는 거는 유효 무효? 무효지 이 사람아. 무효. 어떻게 죽은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가져오나? 무효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의 상속인들, 이 사람의 누구? 상속인들 있죠.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빠 죽고 누가요? 자식이요. 자식이 이 B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실체에 부합하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유효로 바뀝니다. 왜요? 실체에 부합하니까. 아빠가 해줄 등기를 누가요? 자식들이 등기를 넘겨준 거죠. 예, 이것도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의 대표적인 거예요. 2번 동그라미. 3번 안 보시고요. 4번 보실게요. 4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권. 내가 빌라를 신축을 했어요. 빌라 한번 신축해 볼까요? 우리는 빌라 금방 져요. 3초면 져. 3초면. 뚝딱 졌죠? 누가요? 갑이. 6개월 만에 빌라 신축을 했어요. 그럼 신축하면 무슨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를 합니다. 보존 등기.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요. 등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등기는 언제 하고요? 1월 달에 하고 건물 신축은요? 10월 달에 완성이 돼서 완공이 된 건 10월 달에 완공이 돼서 그럼 이 등기요. 이 보존 등기한 거는 건물을 다 뭐 하기 전에 완공하기도 전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한 거예요. 보존 등기를 먼저. 그럼 이 등기 무효라고 그럴까요? 자, 만약에 완공이 안 됐다면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예요. 왜? 완공도 안 했는데 건물 등기를 해놨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뒤늦게 어떻게 됐어요? 완공이 됐죠.
됐다면 이 등기는 무효로 할 필요가 없더라. 왜? 실체하고 부합하니까. 완공하기 전에 먼저 보존 등기를 꽂아도 된다는 거야. 뭐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뭐하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빌라를 완성하기 전에 하더라도 그 후 곧 그 빌라가 완성됐죠. 완성되면 뭐가 돼요? 실체에 부합하는 건물이 생긴 거죠. 뭐에 부합하는 거? 실체에 부합하는 빌라가 생겼어.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언제부터? 완공이 된 때부터, 이때부터.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됩니다?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뭐 하기 전에? 완공 전에 해도 유효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4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밑에 5번하고 적으실게요. 5번하고. 책에 내용이 없으니까 적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의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를 기간, 전세 기간 뭐 하기 전에? 시작 전에. 전세 기간이 뭐 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마친 경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로 똑같은 거예요. 보존 등기를 먼저 했죠. 뭐 하기 전에? 건물 완공하기 전에. 건물 완공했어야 하기 전에. 완공도 하기 전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한 거지. 그럼 여기는요. 전세권 뭐 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기간이 시작되는 게 만약에 전세기가 시작이 언제? 10월인데요. 이거 시작이 10월 달부터인데 전세 계약 기간이 10월 달부터인데 등기를 언제 했어요? 1월 달에 했어요. 1월 달에. 이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계약 기간이 10월인데 등기를 가서 언제 했어요? 1월 달에 했다는 거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잘 보세요. 이분이 가서 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10월 달부터 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실질관계는 언제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생긴 거지. 이때부터. 실제 살기 시작한 건 이때 10월 달이고 등기는 언제 한 거예요? 1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세입자가 10월 달에 가서 살기 전까지 이 등기는 뭐야? 실체가 없고 뭐만 있어?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가. 우리가 등기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이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껍데기, 형식이야, 형식.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게 평가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형식 요건이에요. 형식 요건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가 됐냐 이거죠. 기재가 돼야죠. 등기부에. 이게 형식 요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질 요건이야. 실질 요건. 실질 요건은 뭐예요? 매매를 실제 했냐 이거죠. 실질 관계가 실제 생겼냐. 실질 관계. 실체가 존속하냐 이거죠. 실체가 존속하냐. 두 가지가요. 이 두 가지가 뒷받침되면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이 등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효인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거는 꽝이다. 무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등기가 제대로 돼서 유효하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 요건. 기재됐니? 등기부에 있어? 등기부에? 소유권이라고 등기돼 있어? 등기돼 있어. 실질 관계는 실제 와서 건물 신축한 건 언제야? 10월 달. 이게 실체죠. 실체는 언제 생겨서? 10월 달. 그러면 10월 달에 완공하기 전에 9월 달까지는 뭐야? 실체가 없고 뭐만 있어? 껍데기, 보존 등기만 있죠. 껍데기만. 그럼 이 등기는 무효야, 무효. 이때까지는. 야, 이전까지는 이거 무효지. 왜? 껍데기만 있네. 껍데기만, 등기부만. 실제는 없잖아. 그럼 이 등기는 실체 관계가 결여된 거니까. 이 실체 관계가 결여된 거니까 이건 뭐라고 그래? 이전에는 꽝이다, 무효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이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로 바뀔 때는 언제요? 완공이 돼서 뭐가요? 실체 관계가 뒷받침된 때죠. 그게 언제? 10월 달. 이때부터 무효 등기는 뭘로? 유효 등기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뭐가 생길 때? 실체 관계가 생길 때, 실체 관계가.
자, 이게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전까지는요. 건물 완공하기 전까지는 무효, 완공하면 실제 부합에서 유효. 그럼 여기도요. 전세권 등기했죠. 1월 달에 그죠? 근데 안 들어가 안 살아. 살지도 않고 계약기간 출발도 안 됐죠. 그거 무효지. 껍데기만 있으니까 무효죠. 껍데기 외피만 있는 거 외피만. 실체가 없는 거지. 영혼이 없는 거 영혼이. 사람이 껍데기만 있고 영혼이 빠져 있는 게 이게 무효 등기죠. 가짜 등기라는 거죠. 부실 등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실제 전세 계약이 시작된 건 10월 달이야. 이때부터 가서 거주하고 살죠. 그러면 실질 관계가 뒷받침된 건 언제? 10월 달. 이때부터 이 무효 등기는 뭘로? 유효로 되는 거죠. 왜요? 실제에 부합하는 실질 관계가 발생된 건 언제니까? 10월 달부터. 이 등기는 10월 달부터 유효로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뭐 하기 전에 전세 기간 시작 전에 마친 경우도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실체에 뭐 하는 등기? 부합하는 등기라고 그래요. 5번 되셨나요? 하나 더 합니다. 6번도 있어요. 6번. 이게 책에 지금 빠져 있어서 누락된 거를 계속 써줘야 되니까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노트에다 적든 어디다 적든 상관없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A가 부동산을 B에게 매매하고 B는 C에게 매매하고. 무슨 말입니까? A는 B에게 매매했어요. B는 누구한테? C에게 매매를 했어요. A, B 간의 매매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 근데 B가 C한테 파는 거는 15억입니다. 예,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 하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누구랑? B하고 매매했으니까 B한테 소유권 이전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 B는 또 누구한테? C에게 이렇게 순차 이전해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 순차 이전한다. 순차 이전. 그럼 B를 거쳐 안 거쳐? 거쳐야 되는 거죠. B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하는 걸 무슨 이전? 순차 이전 등기라고 표현을 해요.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 그게 원리 원칙이야. 원리 원칙. 그럼 얘는 뭐를 물어요? 취득세, 양도세를 다 물어. 그래서 순차 이전하면 단점이요. 얘가 세금을 다 물어요. 탈세는 하나도 못 한다. 그래서 우리는 편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이 앞으로 등기를 할 필요 없네. 그냥 바로 꽂아. 어디다 꽂아? A에서 누구로? C로 바로 꽂아버려. 누구를 생략하고? B를 생략하는 거죠. B를 어떻게 하고요? 생략하고. B를 생략하고 등기를 해버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얘를 생략하고 등기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위에 거 볼게요. 순차 이전 등기했어요. B를 거쳐서 C 앞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이건 누구 소유로 돼요? 소유권이? C 소유죠. C 소유. 이 부동산은 C 소유로 넘어오는 거예요. 무슨 이전 등기해도 순차 이전해도. 그러면 B를 뭐하고? 생략하고 등기를 했어요. B 거치고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꽂았죠. 그래도 누구 거야 이거는? 똑같네. 이 등기는 그래도 뭐라고 그래 이걸?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다라는 거죠. 이건 실체에 부합해서 무효, 유효? 유효다. 단 얘한테 세금만 때리면 돼요. 얘한테 세금만.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인 거예요. 유효. 만약에 A, B 간에 매매를 했고 B, C 간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세 사람이요. A, B, C 셋이요. 셋 다 합의를 봐야 돼요. 3자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는데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 합의 안 했는데 등기가 넘어갔죠. 이렇게. 그것도 뭐에 부합해요? 실체에 부합해 이거. 그래 유효다 이거. 유효. 야 순차 이전에도 얘 거고 야 비생략에도 얘 거 똑같은데 뭐. 합의가 안 돼도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안 돼도 소유권 넘어가면 이거는 실체라고 똑같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6번.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7번. 7번도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입니다. 맨 밑에 우리 책 볼게요. 책에 동그라미 4번이 있어. 동그라미 4번이 이거야.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이것도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7번입니다. 이게 7번. A가 B에게 증여하려고 그래요. 증여를. 장모님이 사위한테 빌라를 증여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 얘기했어요. 우리 가장매매할 때 했어요. 가장매매에서 은닉행위라는 걸 공부했죠. 은닉행위. 이 빌라를 증여하려고 그러는데 세금이 너무 나오니까 사위한테 얘기를 했죠. 사위 이거 세금 좀 안 나오게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사위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증여를 하지 말고 실제는 증여인데요.
실제는 증여인데 뭘로요? 매매로 하세요. 매매로. 그래야 양도세를 내면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위 기재하는 거죠. 허위 기재. 그럼 이 A, B 간에 실제 이루어진 건 뭐예요? 증여예요. 실제는 증여이나 뭘로? 매매처럼 계약서만 허위로 쓰는 거죠. 그럼 볼까요? 증여로 해도요. 증여로 가져가도 이건 누구 거예요? B 거예요. B 소유. 매매로 해도 이거 매매로 해도 누구 거예요? B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똑같다 이 등기는. 똑같으니까 이건 누구 소유? B 소유가 되는 거죠. 다만 얘가 등기 원인을 증여인데 매매로 허위 기재한 거니까 처벌은 받아. 처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서 처벌받는 거하고 별개로 이 등기는 뭐에 부합한다? 실체에 부합해서 유효다. 그리고 장모님은 이 빌라 준 거를 뺏어온다 못 뺏어온다? 못 뺏어온다라고 그랬어요. 왜 못 뺏어온다? 왜 이거 반환충을 못 한다? 실체에 뭐하니까? 부합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위거 된 거다. 사위거 된 거다. 우리 이 사위는 오늘부터 이혼하고 마누라 절로 보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7가지를 우리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 풀어보셨어요. 7개입니다. 뭐에 부합하는 거? 실체에 부합하는 거 7개. 그동안 7개가 우리 시험에 나왔었다는 얘기. 자, 그 정도 보시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요. 자, 이제 등기 시스템에 3개를 보셨어요. 3개. 복습 한번 할게요.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그러면 소유권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등기는 사라져도 소유권 안 사라진다. 두 번째,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간단하게. 선등기가 유효이고 후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거기 뭐 표시란하고 사항란하고 나눠놨는데 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뭐에 부합하는 거? 실체에 부합하는 거는 몇 개가요? 7개가 있다. 7개. 아, 요게 그래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겠네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예,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 다음 4번째가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습니다. 교재 186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요 중간 생략 등기를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걸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무효 등기 유용을 먼저 볼게요. 시간상. 그리고 우측에 187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6번에 있는 무효 등기 유용 만나실게요. 유용에 별 2개. 유용한다라는 거는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무효 등기를 재활용해서 쓰는 거를 유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령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A가 빌라를 가지고 있고 이 빌라를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해요. 내가 대출 1억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다 저당권이 설정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1억 설정돼 있고 대출금 1억이에요. 그럼 저 저당권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죠? 채무를 뭐한 때? 완제해서 상환하면, 이거 채무를 상환하면 채무를 전액 변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 저당권은 채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저당권이죠. 죽은 저당권. 무효인 저당권이 돼요. 무효인 저당권. 야, 이거 무효로 돼. 왜? 변제했으니까 이건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말소해야 돼요? 말소 등기 없이요. 저당권에 뭐가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요. 말소 등기 없더라도 이거는 죽은 거야. 너 죽은 거야. 등기해야 돼. 말소를 안 해도 넌 죽은 거라니까. 왜? 채무가 없으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죽는 거지. 이건 무효인 저당권이 된 거예요. 등기부에는 있다. 이거 등기부에는 남아 있어요. 말소 안 해도 냅둬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이거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절차 안 밟아도 이거는 없는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별표. 187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187조. 그래서 25회, 27회 시험에 나왔어요. 저당권은 채무가 변제되면 말소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더라. 그런데 말이죠. A가 1월 달에 빚을 싹 갚았거든요. 그랬더니 10월 달에 이 큰딸 하나가 시집 간다고. 아빠 나 시집 갈 거야. 갑자기 남자를 데리고 와서 시집 간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전세방 구해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융자를 해요. 융자를 받으려고 은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아직 살아있네 이게. 왜? 말소를 안 했잖아 이게. 1억을 융자를 빼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은행하고 이분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대로면 어떻게 돼? 이걸 말소를 하고 이 빌라에다가 1억을 새로 설정해야 될 거 새로. 그러면 절차적으로 번거롭고 1번. 두 번째. 비용이 또 들어가. 왜? 설정비 또 들어가. 말소 등기 비용 또 들어가. 그러니 둘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이 무효인 저당권, 이 죽어있는 저당권 등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재활용하자고. 재활용하자고 은행하고 이 설정자하고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런다. 유용. 무효등기를, 이거 죽은 무효등기잖아요. 죽은 등기라고 그러면 돼. 죽은 등기. 죽어서 무효인 등기를 뭐 하자고요? 재활용하자. 재활용하자. 그걸 유용하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효인 등기를 다른 말로 옆에다 뭐라고 그래요? 죽은 등기, 죽은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오래 남아요. 죽은 등기를 뭐 합시다? 재활용합시다. 유용합시다라는 거죠. 유용.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용이라는 제도를 당사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단, 이 유용이라는 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이 부동산에, 이 빌라에 은행하고 이 A 두 사람만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즉 제3자가 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에 B 앞으로 1억의 저당권을, 이 저당권을, 죽어있는 저당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유용해서 재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만약에 이 빌라에 누가 있다면 전세권자 C가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전세권자 C가 있다면 이분의 뭐하고 전세금하고 전세금 2억하고 이분의 저당권하고 어떻게 돼? 충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3자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 저 무효등기, 죽어있는 등기를 뭐 하려면 유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누가 없을 것?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해관계 있는 누가요? 제3자가. 제3자가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이 전제하에만 유용이 가능하다. 여기 제3자니까 전세권자도 되고 후순위 저당권도 되는 거죠. 전세권이나 후순위 저당권 이런 애들이 껴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없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전제 조건 시험 잘 나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요.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표제부. 표제부 등기는 불가능하다. 표제부 등기요. 표제부 등기. 가령 이 빌라가 A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이 빌라가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이 빌라는 3층짜리였어요. 3층짜리 빌라. 근데 저기 한 50년 되니까 너무 노후해서 저거를 때려 부쉈어요. 때려 부수고 멸실했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새로 신축했어. 2018년에 새로 신축했어요. 신축했어요. 그러면 2018년부터 새로 물건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죠? 근데 이 신축한 빌라는 5층짜리야, 5층짜리. 이분이 머리를 쓰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 보존 등기가 같은 자리에다 지은 거죠. 같은 자리에 3층짜리 빌라를 이걸 헐어버리고 멸실시켜버리고 이 보존 등기가 건물이 멸실돼서 사라지고 여기다 새로 지은 거 아니에요, 신축해서. 같은 자리에 지은 거죠. 그래서 요 보존 등기를 여기다 그대로 유용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왜요? 보존 등기하면 돈이 또 들거든.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앞으로 있는 보존 등기를 어느 건물에 5층짜리 신축 빌라에 유용해서 써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건이 다르잖아. 이건 3층짜리고 이건 5층짜리고. 물건이 다르죠. 그래서 이 등기에다가 유용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등기를 해도 이 등기는 무효다. 이 등기는. 보존 등기를 신축 빌라에 유용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표제부 등기 이거라고 그래요. 멸실 건물에 있는 등기를 어디에다가 신축 빌라에다가 하는 거. 이거는 표제부 등기라고 그러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야, 물건이 틀려. 이건 3층, 이건 5층이잖아. 자, 그래서 니은 읽어볼게요. 니은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이다. 별 3개. 그 다음에 기억에서요. 기억에서 맨 끝에 줄에다 밑줄 그어버릴게요. 판례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거기다 밑줄이요. 제3자가 없을 때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거 밑줄 그실게요. 무효등기 유용은 죽은 등기를 유용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멸실 건물을 신축 건물로 유용하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두 단어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도 되셨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맨 밑에 쌍괄호 4번 있죠. 반괄호 4번 있는 거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자, 그것도 내용이 좀 많아서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건 좀 쉬었다 할까요? 미등기 매수인,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이렇게 요거는 쉬었다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1, 2, 이중보존 등기, 그 다음에 실제에 부합하는 등기, 무효등기, 유용 4개를 끝내네요. 4개를. 남아있는 게 4개 남아있습니다. 그 4개를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